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요즘 힙하다는 음식점에 갔다. 칼로 가르면 계란이 흐르는 신기한 오믈렛이었는데 직원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힙한 것들에는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것. 그 모습들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서글퍼지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 애쓰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은 없었다.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으며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다. 좋아 보이는 건 쉽지만 진짜 좋은 건 별개의 문제이고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는 못한다. 물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진만 찍다가 정작 카메라 렌즈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아닐까.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한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관람객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재미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꽤 활달한 사람임에도 새로운 집단에 가면 낯을 가리곤 했다. 첫 만남에서 낯을 가리면 실제 내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은 나를 말이 없고 얌전한 사람이라 여겼고 모임에서 계속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것 같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낯가리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비결을 전수하자면 의식적으로 긴장하지 않은 척하는 거다. 처음 만나는 상황을 떠올리며 인사하는 연습을 했고 낯선 자리에 가기 전에는 긴장을 풀고 당당하게 행동하자고 다짐도 했다. 긴장하지 않은 척 연습하다 보니 점점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낯가림을 고칠 수 있었다. 짜잔. 그런데 어떤 이가 말하길 자신이 그렇게 해봤더니 주변에서 억지로 밝은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떤 게 달랐던 걸까? 낯을 가린다는 건
낯선 상황에 움츠러들고 긴장되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다. 그렇기에 발표나 면접을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긴장을 푸는 사회화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억지로 밝은 척하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일이다. 아무리 메소드 연기를 한다 한들 나도 상대도 불편해진다. 나 역시도 대중 앞에서 처음 강연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스타 강사들의 강연을 봤다. 너무 재미있고 유쾌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재미있게 하려고 하니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딘가 어색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작가님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시종 일관진지했고 웃음이 날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많은 관객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모든 강연자가 웃길 필요는 없구나. 누구도 내 강연에서 웃음을 기대하지는 않겠구나. 생각해보면 복학생 선배가 남발하는 유행어에 얼마나 난처했던가. 급식체를 시전하는 부장님의 모습에 얼마나 당황했던가. 그 뒤로는 억지로 애쓰지 않고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전하며 나만의 방식을 찾아갔다. 그러자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강연이 되었고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 우리는 종종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꼭 유쾌함이나 재미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는 잘 들어주고 누군가는 즐겁게 웃으며 누군가는 한결같이 곁에 있어준다. 다른 사람인 척 애쓰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러니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지 말자. 대신 긴장을 풀고 관계에 진심을 보이며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솔한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다. 당신은 당신다울 때 가장 사랑스럽다. 당신답게, 편안하게.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추는 거요.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말어. 박막내 할머니가 로망의 개인적 취향. 몇 년 전 어떤 블로그 글을 읽다가 발리에서 홀로 살아보기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 여유롭게 지내며 명상하고 글을 쓰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 상상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은가. 나는 오랜 로망을 실현하고자 2주 일정으로 발리에 갔다. 발리는 생각대로 좋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운전을 못하는 탓이 컸는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발리에서 스쿠터를 못 타니 동선이 짧아졌고 카페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여기가 발리인지 집 앞 스타벅스인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았다. 혼자서만 지내는 낭만도 점점 청승이 되었다. 바랐던 로망과는 달리 유배지에 온 정양용 선생님의 마음을 느낀 나는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나는 함께하는 여행이 더 즐겁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일정이 가장 좋으며 일은 집 앞 독서실에서 제일 잘 된다. 같은 지하철 칸에서도 춥다와 덥다는 불만이 같이 나오듯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다. 누군가는 긴 여행에서 여유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짧은 여행에서 설렘을 느끼고 누군가는 회사 밖에서 떨림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누군가는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에 활력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혼자일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여행을 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로망과 누군가의 기쁨을 흉내내는 게 아닌 나의 로망과 나의 기쁨을 알아가자. 그게 우리가 조금 더 나답게 행복해지는 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다워지는 길을 아는 것이다. 미셀 드 몽테뉴의 말. 헤이터의 기본값. 얼마 전에 친구와 영화를 봤다. 신선하면서도 속도감이 느껴져서 취향 저격을 당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인터넷 반응을 보니 별의 8분 호평이었지만 나머지 둘은 악평이었다. 나는 정말 재미있게 본 터라 악평이 도무지 공감되지 않아서 경쟁 영화의 알바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지루해서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서 리뷰를 찾아보니 이번에도 열의 8분 호평이었고 나머지 둘은 악평이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사람마다 감상이 다르고 어느 정도의 부정적 평가는 기본값으로 존재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싶다는 바람을 품지만 아무리 좋은 영화도, 아무리 좋은 식당도, 아무리 좋은 음악도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써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존재를 훼손할 수 없고 여전히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상처 주는 목소리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그게 그들의 애정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다. 불가능한 것을 소망한다면 강박증만 남을 뿐이다. 내 기분도 못 맞추겠는데 내 기분까지 맞출 수 없다. 가볍게 넘기기의 기술. 친척들의 명절 잔소리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어른들은 왜 명절이면 똑같은 레퍼토리에 잔소리를 하시는 걸까? 내 생각엔 일단 크게 하실 말씀이 없어서인 것 같다. 과거에는 경험에서 얻은 삶의 지혜가 절대적이었기에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으로 집안에서의 역할이 규정됐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바로 찾아보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 라떼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대화가 고조선 시대 이야기처럼 들려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소재 고갈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부모 세대는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려다 보니 어서 취업해야지. 어서 결혼해야지. 어서 아기 낳아야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저 삶의 마디를 알려주려는 거라 가벼운 인사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 물론 이런 말에 기분이 상할 수도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 취업해서 돈 벌어야지. 결혼해야지. 아기를 낳아야지. 둘째 가져야지 등등. 이 모든 잔소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운 걸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다. 취업이 어려운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고 그럼 결혼은 쉬운가? 과거에는 삶의 반경도 넓지 않고 중매혼이 많아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비슷한 또래의 남녀를 맺어 주곤 했다. 하지만 개인으로 흩어져 도시 생활을 하는 요즘 이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고 높은 주거비, 양육비, 생활비를 생각하면 결혼 전부터 걱정이 앞선다. 결혼 정년기와 함께 늦어진 출산으로 몸은 더 힘들고 핵가족 사회에서 육아는 인간의 인격과 인내심을 파괴한다. 부모 세대에서는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고 난이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제 촉에 그걸 못하는 내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에 취업이 어렵죠. 결혼이 어렵죠. 라고 답했다. 열심히 했음에도 잘 되지 않는 게 있었으니 어려운 건 어려워서 어렵다고 했다. 물론 그 어려운 걸 척척 해내는 부러운 인간들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못한 보통의 내가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나. 물론 가볍게 넘기는 게 도저히 잘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그동안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너무 애쓰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다. 그저 가볍게 지나가자.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고 누구도 쉽게 평가할 수 없으며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다. 질문을 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답을 강요해서 꼰대가 되는 것이다. 아무 말 대잔치에 흔들리지 말 것. 회사를 그만두고 책을 준비할 당시 엄마의 지인이 엄마에게 수연이 정신 차리고 회사나 다니라고 해. 라는 이야기를 했다. 애정없는 충고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다. 하나. 나는 정신을 못 차렸는가? 아니. 당시 나는 지난 몇 년 중 가장 제정신이었다. 회사를 다니지 않을 뿐 생계도 내 힘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고 있었다. 둘. 그 이야기를 따를 이유가 있는가? 글쎄.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내 롤모델이 아니었다. 나는 그분의 삶을 따르고 싶지도 않았고 의견을 구한 적도 없다. 많은 이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이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고 때론 행복하지 않은 사람조차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보다 놀라운 건 우리가 그런 말에 자주 상처받고 흔들린다는 점이다. 타인의 충고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도 있지만 충고도 하나의 의견일 뿐 언제나 진실인 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이 필요하다.